prize is the shadow of what's next. Next. 스팅어는 지난 2011년 공개했던 기아 GT 컨셉카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저는 저 당시에 아우디 A7과 포르쉐 파나메라의 성공에 자극받아 선보인 나도 한번 만들어봐야지 하는 따라하기식의 GT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좀 더 기아의 큰 그림이 이해가 되는데요. 현대기아 내부적으로 고급 브랜드인 제네시스를 런칭하면서 3시리즈 C클래스로 대표되는 D 세그먼트의 차량을 출시할 경우 안 그래도 국내 시장에서 판매량이 적은 세그먼트인데 그랜저, K7, 아슬란, G70, 스팅어가 뒤엉켜 그룹 내 경쟁만 치열해질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를 반증하듯이 현대기아는 판매량이 많은 대중 클래스인 그랜저 이하의 차종에 대해서는 소나타 K5, 아반떼 K3처럼 완전히 동일한 세그먼트에서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반해서 판매량이 적은 럭셔리 시장에서는 동등한 경쟁을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네시스 G80보다는 K9이 더 비싸고 크며 EQ900보다는 K9이 좀 더 작고 저렴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G80부터 EQ900까지는 이 F 세그먼트에 속하고 이 세그먼트는 국내에서 관용차라든가 꽤나 판매가 많이 되는 차종이지만 그 아래 D 세그먼트는 사실 판매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수입차의 경우에도 전 세계 어디에서도 5시리즈가 3시리즈보다 많이 팔리는 시장은 한국뿐이라고 하고 있죠. 이렇듯이 현대기아가 D 세그먼트에서 직접적인 경쟁을 하게 된다면 좋지 못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의 개발 초기부터 차별화를 가져가기 위해 제네시스는 BMW나 아우디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의 정규 라인업을 정조준하는 전략을 펼치고 기아는 그 틈새 라인업을 공략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현대 제네시스는 357 시리즈를 정확히 겨냥한다면 기아는 4 시리즈와 같은 틈새 모델을 출시하는 것입니다. 기아에서도 스팅어는 4 시리즈 그랑 쿠페를 가장 많이 참고했다고 말을 했으니까요.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전장, 즉 길이를 살펴보면 되는데요. 길이가 무엇이 그리 대단한지 생각하시겠지만 길이는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동차 시장에서 세그먼트를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3시리즈 C클래스 A4로 대표되는 D세그먼트의 기준은 4300에서 4700mm 이하의 전장을 가진 차를 말합니다. 그리고 분명 제네시스 G70은 이 기준에 맞게 출시가 될 것입니다. 반면에 스팅어는 그 길이가 4800mm를 넘어갑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이 차는 분류상 D세그먼트가 아닌 한층 더 큰 E세그먼트에 속한다는 거죠. 이렇게 내부 경쟁을 우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컨셉이라는 설이 하나가 있다면 두 번째는 G70의 셰시를 이미 다 개발해 놓은 상황에서 이 셰시를 수정하지 못하고 스팅어에 그대로 쓰면서 패스트백 형태를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장이 늘어났다는 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G70이 출시를 하면 휠 베이스나 하체를 살펴보고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스팅어가 틈새 세그먼트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기아에서도 공식적으로 스팅어는 3시리즈와 5시리즈 사이의 세그먼트이고 4시리즈 그랑 쿠페를 가장 많이 참조했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애매한 세그먼트의 차량은 근 몇 년간은 소비자의 외면을 받은 사례가 많은데요. 캐딜락의 이전 CTS라든가 볼보의 S60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차는 공통적으로 3시리즈보다 차가 크고 공간은 넓지만 5시리즈처럼 성인 4명이 타기에는 또 공간이 좁은 차였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3시리즈와 5시리즈 양쪽 시장 모두에서 외면을 당했었죠. 지금은 캐딜락도 볼보도 CTS와 S90에서 알 수 있듯이
확실하게 이 세그먼트에 맞는 시장 공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반면에 스팅어는 뒤늦게 그 어정쩡한 시장을 공략했는데요. 과연 판매량은 어떨지 많이 기대가 됩니다. 앞서 말한 두 차 모두 3시리즈보다 크지만 가격은 3시리즈보다 저렴했는데요. 스팅어도 마찬가지죠. 과연 스팅어의 판매량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